그러더라고요. 꿈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다. 꿈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죠. 살다 보면 당장 이룰 수 없는 꿈보다 지금 나한테 닥친 일들이 더 중요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어려운 걸 진짜로 해내신 분이 제 옆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퐁당 초대석,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 화가가 되는 꿈을 품고 34년간 중학교 미술 선생님으로 살아오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시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룬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담은 아드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몽마르트 파파의 민병우 감독, 그리고 주인공이신 민형식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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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버지부터? 예. 제가 어릴 때 그 동료 퐁당 돌을 던지자 하는 네. 예, 그래가 냇물아 퍼져라 멀리 퍼져라. 그렇죠. 예. 멀리 가야 되거든요. 이 방송이 귤디시하고 온 시청자들이 멀리 갔으면 더욱더 멀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 감사합니다. 역시 선생님이시라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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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네, 안녕하세요, 퐁당 가족 여러분. 저는 민병우라고 하고요. 앞서 얘기했던 분의 아들이자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큐멘터리 몽마르트 파파. 어떤 영화인가요? 다큐멘터리는 중학교 미술 교사였던 어느 중년의 남자가 네. 퇴임을 하고 나서 오랜 꿈이었던 몽마르트 거리화가에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중년의 남자가 앞서 얘기했던 저희 아버지시고요. 네. 몽마르트의 화가? 네. 몽마르트의 화가라는 게 따로 있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몽마르트 언덕에서 네. 테르트르 광장에서 음. 그림을 이제 그리는 화가들 분들이 계신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실 화가 활동을 정식으로 하려면 파리 시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네, 합격을 했고 네, 실제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34년간 중학교 미술 선생님으로 살아오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셨잖아요. 평생 다니던 학교를 그만둘 때 그 기분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그걸 실감을 못 했는데 네. 특히 그만두고 음. 제가 이제 군대에도 과거에 육군 갔다가 제대를 하니까 한 일주일간 아침에 막 기상나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예. 네. 그와 마찬가지로 퇴직을 해가 특히 학교 담벼락으로 아침 운동할 때 막 가니까 막 이제 그 우스갯얘기로 막 미치겠더라고요. 학교 막 더 가고 싶기도 하고. 34년 동안 다니셨어요. 그게 완전히 고삐가 풀리으니까. 예. 그래가 또 평소에 이제 그 젊을 때 결혼 초기에 그래 민 감독이 태어나기 전에 제가 네, 프랑스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가 있었는데 그 유학 시험에도 합격했는데 그 영화에도 나오듯이 와이프가 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아, 와이프. 사모님께서 집사람이. 예, 말을 그러니까 잘 안 듣습니까? 그 이제 예쁘다 있습니까? 안 싸우고 사는 부부가 비정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 이제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때도 말을 안 들으니까 현실을 제가 팽개치고 프랑스로 갈 수가 없습니까? 그때 그 꿈 좌절됐던 게 34년간 평생 응어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가 이제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 현실에 충실하자. 그 대신에 이제 그때는 34년 후에 내가 퇴직하고 가자 이런 생각은 안 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못했겠죠. 젊으니까 네. 또 이제 현실에 급급하고 생활하기 바쁘니 그래가 퇴직을 하고 나니까 그 꿈이 서서히 막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 앞을 지나면은 막 내대로 막 이상한 기분이 들고 그래가 이제 용기를 또 제가 어디서든 아마 피카소가 92세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 피카소가 92세까지 예. 그림을 그렸어요? 예. 그러고 르누아르도 제가 좋아하는데 네. 르누아르 왜 좋아하냐면은 르누아르 하는 화가는 그 낭만파고 색감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 그 화가분 또 78에 돌아가셨는데 제 나이를 따져보니까 이거 뭐 퇴직했다 치면 안고 다니고 부끄러워요. 그 사람들 그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고 혹시 연세가 좀 여쭤봐도 돼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67이죠. 아, 예, 2020년. 그러니까 네. 막 그분 비하면 한참 어린애 그렇죠. 아닙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끄러운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금 얘기했듯이 민 감독이 그 파리에 가려 그러면은 허가가 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몽마르트에서 잠깐 그리는 건 허용이 되는데 오래 그리면은 그게 불법이랍니다. 예. 그리고 민 감독의 어떤 도움도 컸고. 예. 궁금한 게요. 예. 이제 퇴직을 하시고 예. 되게 마음이 헛헛했을 것 같아요. 34년 동안 예, 예, 예. 동안 온통의 나의 인생이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거를 퇴직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허탈한 기분으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내가 예전에 가졌던 꿈을 키워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꿈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고 그다음에 프랑스에 가려면은 불어 의학이 있대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또 민 감독께서 얘기하겠지만도 그 몽마르트 그 서류 접수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만약 떨어질 것도 계산 나야 되거든요. 떨어지면 이제 내도록 하기 위해서 저 궁금한 것도 하나 예. 생겼어요. 예, 프랑스 의학원에도 네. 등록을 해요. 혹시 예, 사투리가 예. 어느 지역이신지. 대구입니다. 대구요. 아 그렇구나. 저희 아버지도 대구 분이신데 오, 예. 너무 어렸을 때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예. 사투리가 없으세요. 예. 근데 어디서 귀에서 많이 익은 사투리가 자꾸만 들려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네. 혹시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던 아들로서의 어떤 기분이 드셨을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첫 촬영했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왜 촬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이제 사실은 제가 정신없이 제 꿈만 쫓아오다가 살다가 이제 어느 날 문득 이제 아버지 퇴임이 이제 다가오는 시점이 되자 다른 자식들도 다 똑같이 여쭤봤던 질문인 것 같아요. 아버지 퇴임하시면 이제 뭐 하실 거냐고. 제가 아버지 진로가 너무 걱정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아버지께서 되게 재미난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생각이 있지. 라면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네. 그때 있으셨어요? 예. 아, 네. 수시로 물으니까.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요? 제가 명절 때마다 이제 고향에 내려가는데 네. 다음 때 또 고향에 내려가서 아니 아버지 진짜 뭐 하실 거냐고요. 그러시니까 아버지께서 다 생각이 있다니까 그러시니까 갑자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뭘 하실지. 진짜 뭐 하실지. 네. 그래서 이거 찍어야 되겠다. 퇴임 이후에 어떤 일을 할지. 되게 원래 영화를 전공하셨나요? 네, 저는 사실 그 영화를 전공을 했고, 극영화. 네. 독립 장편 영화를 한 편 개봉을 했는데 잘 안 됐고, 네, 네. 네, 상업 영화를 사실 준비를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아버지 다큐를 찍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에 있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무작정 이제 아버지 마지막 수업 현장에 제가 촬영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퇴직하기 바로 마지막 수업. 네. 그 네. 질문했던 시점이 이제 거의 퇴직이 거의 임박한 시점이어서 네. 일단 고민을 하면 안 되겠다. 일단 찍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마지막 수업을 찍었고 그 마지막 수업을 찍었을 때 감정이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하는 일터를 처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부모님 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정말 실감을 하는 자리였고요. 맞아요. 우리 그래야 네. 돼요. 그러면 영화의 첫 부분이 네. 아버지께서 마지막 수업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9256님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뭔지 몸소 보여주시네요. 전 이제 곧 50을 바라보는데 반성합니다. 달팽이 달리기님께서 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입니다. 선생님의 꿈을 들으니까 나의 꿈을 다시 꺼내보게 되네요. 늦었다고 생각해 실천 못했던 일들을 올해는 도전해보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0707님께서는요. 저희 아버지도 34년간 초등학교 교사 정년하시고 지금은 시골 마을에서 취미로 과실나무 20주 정도 심으시고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이 시대의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아빠 생각나요. 라고 해주셨고요. 8992님께서 그거 보러 가려고 인디 영화관에 예매해놨는데 와 이런 우연히 반가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8992님은 이 방송을 끄세요, 빨리. 왜냐면 이 영화 이야기가 살짝 나오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얼른 끄세요.
선물을 드릴게요. 네. 그 아버지가 이런 꿈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걸 언제 알게 됐어요? 제가 엄청 어렸을 때부터 네. 아버지께서 늘 나는 언젠간 파리의 몽마르트 거리에 가서 거리화가를 한번 해볼 거야라고 늘 아버지가 얘기하셨어요. 멋지시다. 항상 얘기하셨어요. 네, 항상 얘기하셨는데 네. 그게 진짜. 퇴임하시까지 네.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 그 아드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현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드님이 그 이렇게 옆에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 혼자서라도 꼭 하실 마음이 있으셨나요? 그렇죠. 저거는 이제 이것도 영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그 제가 마지막 올 때도 내 기념으로 CD를 찍어 주겠거니 이래 생각했습니다. 예. CD라고 하면은 CD는 기념용으로, 그냥 가족용으로. 기념용으로 예. 가족들만 돌려볼 수 예, 있게. 예.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가볍게 출발을 했습니다. 영화가 꼭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네. 일단 아버지의 중요한 기록을 남기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그 몽마르트에서 그림을 그리려면 그 라이센스가 뭐죠? 필요한. 네. 라이센스가 필요해서 그 신청도 하고. 네. 그래서 신청이 받아들여졌나요? 네. 저도 되게 안 될 줄 알고 걱정을 많이 근데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몽마르트에서 정말 제가 갔었을 때 전 세계의 화가들이 다 이렇게 쭉 그 길에 쭉 이렇게 서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것도 다 라이센스가 네. 필요하군요. 네. 그래서 이제 허가가. 제가 했던 역할은 이제 아버지께서 정말 가고 싶어 하는지 계속 저는 여쭈어 봤고 네. 제가 이제 어느 날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혹시 필요한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만 제가 알아봐 드려도 되냐 이런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그러면 그것만 네가 좀 알아봐 달라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네. 이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드디어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는데 기분이 어떠셨나요? 기사 안내하는 기사분이 마침 한국분 차를 타게 됐는데 너무 다행이네요. 그분 얘기를 들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는데 도착하는 즉시 어린애로 치면 막 눈이 휘둥그레지죠. 와, 역시 파리구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까? 예, 우리 이제 한국의 나라다는 파리가 아니고 네. 예, 아주 예술의 도시 파리다. 그거를 그 느꼈습니다. 난생 처음 가신 거예요, 파리에? 그렇죠. 총각 때 또 간락한 걸 못 갔기 때문에 늘 꿈꾸던 그 예. 파리를 지금 도착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이제 더 좀 과장되게 말하면 가슴이 터진다 합니까? 예. 터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 터지면 또 그 물감 색깔 같이 나오니까. 그랬는데 도착하자마자 예. 소매치기를 당하셨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어디 영화에서 나올 법한 네. 영화군요. 찍었으니까. 네, 그래서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하셨는데 갑자기 소매치기를 당하니까 어쩌다가 소매치기를 당하셨어요? 생각도 못 했죠. 생각 예. 못했겠죠. 그랬긴 해. 소매치기는 미리 우리를 여행객으로 알고 표적으로. 그렇죠. 멀리서부터 했던 관찰하고 눈이 휘둥그레진 거를 멀리서 보고서 그렇죠. 표적이 된 거군요. 자기들한테는 멋진 먹잇감이거든요. 그건 우리는 몰랐죠. 예. 아버님께서 파리에 도착하셔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감동스러워하고. 왜냐하면 소매치기에 그 표적이 될 만큼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땠나요? 그래서 사실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부모님 두 분이 다 이제 소매치기를 당해서 어머님도 같이 가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네.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지금 찍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감독이네요. 네. 관객분들이 네. 이런 걸 좋아하실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카메라를 들고 이제 소매치기 당한 이후에 이제 모습들을 좀 담았거든요. 근데 사실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는데 다행히도 이제 아버지가 그 다음 날 에펠탑을 딱 보는 순간 정말 아이처럼 다시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파리를 가게 됐는데 사모님께서는 되게 반대하셨다면서요. 반대는 이제 어떤 뭐라 합니까? 제가 그림을 교직 생활할 때는 실은 학생들 가르치고 집에 와가 그림 그리고 이래 하면은 되는데 그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못 하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림을 옳게 안 그리니까 그림의 자체에 대한 무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노락하는 화가들인데 과연 그 가가
부대끼고 그릴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그게 있었겠죠. 예. 아버지의 말투에 아버지 이야기에 빠져드는 건지 사투리에 빠져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빠져들고 있어요. 막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그거를 성공시키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네, 맞아요. 그러셨다면서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파리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파리를 가게 되셨거든요. 네, 같이 갔잖아요. 또. 네, 그러시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아버지 그림 사는 사람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갑자기 궁금해져요. 팔았을까? 그럼 팔았다면 사모님께서 손에 장을 지셨을까? 네네. 한 달간 머무르면서 그림을 그리셨다고 들었는데 가장 첫 번째 그렸던 그림이 뭘지 되게 궁금해요. 예, 첫 번째는 그 에펠탑을 저 몽마르트 그 언덕에서 그린 게 아니고 네. 서리 당하고 그 마음 이거는 은호입니다. 소매치기 네, 소매치기 당하고. 예, 소매치기 당하고 괜찮습니다, 아버님. 예, 그 그 편하게 옛날 말씀하세요. 용어니까 예, 네네. 예. 그래가 그 어떤 그런 마음 달래는 것도 있고 에펠탑 보는 순간에 소매치기 당했을 때는 막 당장 다 때려치우고 네. 한국 가고 싶더라고요. 그건 왜 막 그러나 경찰서도 가고 그랬을 네, 거예요. 예, 맞아요. 왜 그러나 아마 그 분실했는 액수보다 아주 네. 기분 나쁘더라고요. 기분 나쁘죠? 예, 아주 기분 나빠요. 그래가 그런 기분 나쁜 거로는 그림이 될 수 없거든요. 아, 기분 그런데 탓이구나. 예, 그런데 에펠탑을 보는 순간에 서서히 깔아앉고 어. 나도 모르게 이제를 표기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내가 해야 그래도 세계 각국의 화가들이 있는데 네. 제가 떠나고 나서 코리아서 한국선 그 꼴에서 불을 가면 꼴에 안 갑니까? 꼴에서 온 그 화가 펑특하거든요. 길거리 화가 펑트. 펑트 예 제가 펑트. 불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 그 꼴에서 온 펑트 형편없더라. 그 하는 그런 제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 안 하기 때문에 소매치기 당한 거는 당한 거고 에펠탑은 내 마음껏 한번 그려보자. 예, 그래가 그 영화 포스터에도 나오고 그걸 이제 첫 작품으로 해가 그거를 또 목마르타 가가 캔버스에 옮기고 이래 그런 식으로 해요.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음속에. 34년간 미술 선생님으로 교직 생활에 있으셨는데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편견이 있었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왜 화가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지? 예술가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라고 지금 저도 편견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욕심 같은지 모르지만 학교 특히 미술쌤은 학교 한 3일만 근무하고 네. 3일은 작가 생활을 하라. 이러면 멋지겠죠. 처음 그림을 파셨나요? 어머님 이제 설마 장은 안 지셨죠? 예, 그거는 이제 1월 9일 날 개봉되는 그 영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아버님, 선생님 이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영화를 봐야지 알게 됐네. 그럼 어머님께서 손에 장을 지지셨는지도 영화를 봐야지 알 수 있겠네요. 네, 내일 개봉하니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내일 개봉해요. 네, 내일 개봉해요. 장도 한국에서 사갔는지 프랑스 장인지 그것도 이야, 이렇게 영화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진짜 그 밖에도 왠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 박물관에 이제 매일 그 몽마르트를 한 달 출퇴근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혹시 비가 좀 온다든지 오후에 좀 조용하고 이럴 때는 빨리 철수를 해가지고 박물관을 들렀습니다. 네, 그런데 많죠. 박물관도 정신없이 많고 많죠. 미술관도 많고. 예, 큰 내노락하는 거는 다 가봤는데 네. 그것도 이제 영화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진품을 보는 순간에 네.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 전율을 느꼈냐면 제가 미술을 전공하기 때문에 그 색채가 와닿는 게 완전히 이거는 막 상상을 초월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고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거기서 자리를 피고 하루 이틀 자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면은 옛날 대가들의 그 정신 세계와 저하고 교감이 일어나서 그림이 좀 더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거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 되게 경이롭잖아요. 예. 그림 앞에 서면. 아버님 근데 그림을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 이게 어떤 그림인가요? 좀 볼 수 있을까요? 바닷가에 예. 그림 너무 잘 그거는 이제 그리시는데요? 에트르탁하는 파리에 우리로 치면은 뭐 한 포항 호미곶. 예. 포항 호미곶. 예, 안 그러면은 뭐 우리의 그 주상 젤리 이런 제주도의 네, 네. 이름난 그 정도의 네. 그
거기 간 이유는 옛날 그 대가들이 이 에트라타를 주제로 많이 그렸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정말 공부도 많이 하셨군요. 예, 영감을 받은 그 장소이기 때문에 네. 예, 그 앞서간 화가들의 발자취도 디뎌볼 겸 네. 예, 들러가지고 또 스케치도 했습니다. 예. 어떠세요? 그 퇴직하고 난 다음에 예. 이렇게 나한테 삶에서 잊혀졌던 나의 꿈을 다시 살려내서 생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지금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또 여기 와서 귤디 씨 프로에 제가 앉아서 하니까 네. 그 가슴 뛰는 그런 삶이 예, 물론 이제 귤디 씨는 방송을 하니까 가슴이 안 뛰겠습니까? 그래 모든 사람들이 가슴 뛰는 그런 삶을 하면은 그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대신에 그 하고 싶은 게 올바르고 좋은 길이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쵸. 그런 것을 했을 때는 그 마음이 아주 편하고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느끼고. 네. 예. 자, 그 영화가 만들어진 거를 보셨을 텐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 민감독이 만들어 가지고 실은 이제 그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제주도도 가고 중국 베이징도 가고 그다음에 금호도까지 갔거든요. 여수. 그 분량이 총 200몇 부입니다. 예, 그래가 80분짜리로 잘랐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영화 개봉 이거는 아직 계약이 안 됐고. 예. 아버지를 위해서 편집을 다시 해서 좀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아버지는 이미 풀 버전을 보셨고요.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관객분들을 위해서 네. 이제 핵심을 위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네. 네. 아들로서 또 감독으로서 네. 아버지의 꿈이 나의 꿈이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의 꿈이 아버지의 꿈이 된 것이고 네, 맞아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드신 건데 어떠세요? 기분이? 사실 이제 제가 제 꿈만 쫓아서 정신없이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의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네네. 빨리빨리 얘기해 주시면 네네네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를 통해 가지고 사실 좀 많이 반성을 많이 했었어요. 왜요? 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잘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큐를 찍게 되니까 그 부모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아내고 귀 기울여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많이 살아온 이제 선배님으로서 많이 뭐라고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되게 많더라고요. 왠지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카메라가 아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보지 못했던 정말 맞아요. 속사정들이 막 네.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가 재밌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꿈 우리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버지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아닌데 또 어머니 역시도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가 아닌데 우리가 너무 잊고 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감독님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꿈을 응원하고 싶네요. 자, 마지막 곡은 아버님의 신청곡이자 이 영화에 삽입된 노래라고 합니다. 조용필의 친구요. 이 노래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개봉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예. 여러분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